전북 지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집계 이래 처음으로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수도 2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남원 지역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15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명 피해는 없으나 이며 27헥타르가 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북을 다시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번엔 동학농민혁명의 성지인 정읍을 찾았습니다. 전북에서 목표한 30%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전북 지역의 소비자 심리가 오미크론 폭등 영향에 한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2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3.2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가량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집계 이래 처음으로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22일 4,02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828명, 정읍 266명, 김제 175명, 남원 149명 등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수는 2만 명에 근접한 19,5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이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박 시장은 23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근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884명에 이른다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3일은 171명이 늘어 하루 집계 기준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시장은 확산세를 막을 수 없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식사할 때 말없이 말할 때 마스크 쓰기, 악수 대신 목야기를 솔선 실천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김제, 경제대학 정의롭고 안전한 김제를 만들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적극적인 방역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북 지역 소비자 심리가 오미크론 폭등 영향에 한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3.2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가량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4개월 만에 하락했던 전북 지역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달 반등에 성공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전북을 다시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번엔 동학농민혁명의 성지인 정읍을 찾았습니다. 보수정당 대선 후보가 이만큼 자주 지역을 찾은 적이 있었나 싶은데요. 과연 전북에서 목표한 30%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정명계 기자의 보도입니다. 23일 첫 일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성지인 정읍을 택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윤 후보는 동학농민군의 위패를 모신 구민 사이에 헌화하고 참배했습니다. 방명록엔 권력의 부정부패에 항거하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일깨운 게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동학혁명의 정신은 비록 혁명은 실패했지만 이 동학혁명의 정신은 지금도 면면이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 타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앞둔 지난 12일 남원 만인의 총을 참배한 윤 후보는 나흘 뒤 다시 전주를 찾았고 또다시 엿새 만에 전북을 찾으며 호남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남원의 국립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등 깜짝 공약도 내걸며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서울 다음가는 제2의 국제금융도시로 만들어서 새만금과 전라북도 산업을 확실하게 지원해주는 자금을 대는 금융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전북 지역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인 공공이대 설립의 경우 사실상 차기 정부 과제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대체로 긍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윤 후보의 경우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전 뭔지 모르지만 나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남원 같은 경우에 공공의대도 굉장히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이것을 포함해서 또 섬진강 르네상스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확실하게 하나 해주시겠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제가 미리 예약을 해놓은 겁니다. 이번 대선은 그 여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연일 호남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과연 전북에서 목표한 득표율 30%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남원 지역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15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남원시와 산림당국은 지난 22일 오후 6시 30분쯤 산내면 대정리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부를 15시간 45분여 만인 23일 오전 10시 15분쯤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이 난 현장은 경사가 급해 불길 확산 위험이 크고 인근의 국보 제10호인 백장암 3층 석탑과 사찰인 서진암이 위치한 곳입니다. 산림당국은 밤새 산불이 민가와 문화재 부근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했습니다. 이후 날이 밝자 헬기 10대와 산불 특수 진화대원 661명 등 인력 763명을 산불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명피해는 없으나 임야 27헥타르가 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밤 11시 15분쯤 부안군 줄포면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상점 5곳과 근처 주택 한 동이 타 1억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이 났을 때 상점 내부에 사람이 있었지만 다행히 불길이 번지기 전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가운데 있는 술집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 같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6.25 전쟁의 기억이 희미하지만 남북은 여전히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휴전선 너머로 서로 총부리를 겨눈 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죠. 요즘 유럽에서는 전쟁 이야기가 매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병력을 집결시키면서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2월 23일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 국가들의 이른바 조국 수호의 날입니다. 1919년 내전 중에 붉은 군대 창설을 기념해 만든 공휴일인데요. 모순되게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조국 수호의 날 하루 전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지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칠로 분리주의자들은 8년째 교전을 이어오고 있는데 14,000여 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럽의 전쟁 위기를 지켜보면서 한반도의 안보를 생각해봅니다. 도발의 질을 꺾기 위한 국방력 강화와 동시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 아닐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신문 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보건소의 업무가 축소 또는 중단되면서 전주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인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가 민간 의료기관으로 이관되면서 발급 비용이 기존에 비해 최대 8배까지 천정부지 치솟은 탓입니다. 22일 전주 지역 민간 의료기관을 확인한 결과 보건증 발급 비용이 적게는 16,000원부터 많게는 25,000원으로 당초 3,000원에 해당하는 보건소 발급 비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증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이 식품과 요식업에 관계된 종사자의 경우 필수로 받아야 하는 서류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의 갱신 기간이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업무는 전주시 보건소에 있었지만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지난해 3월부로 잠정 중단, 민간 의료기관으로 이전됐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으로 이관이 되면서 요식업 종사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보건증을 발급받는 실정입니다. 높아진 보건증 수수료로 인해 더욱 부담을 크게 느끼는 건 요식업에 종사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1년에 한 번뿐이라지만 시급보다 비싼 보건증 수수료는 아무래도 부담이 크게 다가온다 이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간 의료기관은 가격 책정의 경우 병원에 재량권이 부여됐으며 병원마다 시설 규모가 다르고 일부 진료비가 포함돼 시설마다 차이가 있다는 답변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익산의 한 도로에서 20대 운전자가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전복돼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습니다. 전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밤 10시 20분쯤 익산시 오산면 목천교차로 인근에서 21살 A씨가 몰던 제네시스 승용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뒤 농수로 쪽으로 추락하며 전신줄을 잇따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20대 B씨 등 2명이 숨졌고 A씨 등 2명은 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8%로 면허 정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창군의 지난해 하반기 고용률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발표 결과 고용률 상승면에서 순창군이 4.9%포인트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9개 도시 지역의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고 고용률은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남원시는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관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협약 사항으로는 남원시 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과 맞춤형 우수 인력 지원, 화장품 기업 등 남원시 전략사업 창업 지원 등입니다. 중소기업의 판례 확대와 우리 시의 전략사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